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아래 빠르게 성장 중인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 벌써 구독자 6만 명의 구독자분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항상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이 감사한 마음을 되돌려 드리고자 항상 다양한 무료 자료집들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2차전지 대장주권 종목 그리고 2차전지 소재 대장주권 종목들을 싹 다 정리해 놓은 자료집이에요. 한 가지만 보여드리면 우리나라 국내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중에서 핵심은 뭐죠? 바로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그룹 관련된 종목들이죠. 근데 에코프로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11월 달에도 새로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도 있는 만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에코프로 그룹의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되고 어떤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핵심 어떤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싹 다 정리해 놨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현재 상장해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포스코 그룹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포스코 엠텍, 맨 마지막으로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2차 전지 핵심적인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어떤 기업을 투자할지 알아가실 수 있도록 한눈에 보기 좋게 싹 다 정리해 놨습니다. 이런 자료집은 어디 돌아다니셔도 못 보실 거예요. 저희가 특별하게 만든 자료집이니까요. 이 무료 자료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오늘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무엇이냐? 2차전지 이 기업은 포스코 홀딩스보다 더 많이 오를 겁니다. 바닥에서 쓸어 담으세요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 포스코 홀딩스보다도 더 크게 올라갈 만한 주식을 준비한 건데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보통 포스코 홀딩스 하면은 떠오르는 기억은 이 이천지 소재 대장주격 종목,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 특히나 남미 지역에 정확하게 이제 지역으로 치면 아르헨티나 지역이죠. 리튬 염호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이천지 소재 다각화의 지금 핵심적인 기업으로 떠오릅니다. 특히나 중국을 제외한 새로운 공급망을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중에서 가장 처음 구축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대장주권 종목으로 포스코 그룹의 주가 상승을 이끈 기업이기도 했었죠. 자, 근데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단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지만 두 가지 정도의 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가총액이 너무 큽니다. 시가총액이 크다 보면 다른 주식들이 10%, 20% 상승할 때 5%, 10%밖에 상승하지 못해요. 한 절반 정도의 상승세밖에 보여주지 못하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 단점은 포스코 홀딩스가 직전에 워낙에 주가에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단기 상승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 몇 퍼센트 상승했어요. 저점 대비해서 대략 정말 단시간 안에 한 달 안쪽으로 거의 2주가량이죠. 2주 만에 90% 이상의 주가 상승을 한번 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위에 매물대가 너무 많습니다. 뚫고 올라가야 될 매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많은 재료가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해 줘야겠죠. 그래서 상승하기에 부담이 좀 있다. 주가에 매물대를 소화해야 되는 좀 부담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도 물론 좋겠지만 다른 종목들 이 포스코 홀딩스가 5에서 10% 움직일 때 우리는 10에서 20%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찾아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 이 공매도가 풀림과 동시에 움직임을 시작한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중 이 포스코 홀딩스보다 바닥에서 더 크게 상승할 만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준비해 봤으니까요.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적인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지금 이제 화면입니다. 일단 우리 주식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아실 필요가 있겠죠. 최근 급락이 나왔다가
공매도 금지가 시행되면서 어제 말도 안 되게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은 지지부진하게 어느 정도 횡보하는 살짝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아, 이제 주가 안 가는 거 아니야? 어제까지만 해도 미친 듯이 올라가는 듯 했지만 오늘부터 당장에 주가가 안 가다 보니까 주가 이제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 이런 평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혼란만 가중된 공매도 금지 효과, 힘이 엇갈린 투자자들이란 내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2차 전지주 급등에 희비가 교차했고요. 공매도 금지로 인한 시장 상승분을 오늘 대부분 반납하게 되면서 굉장히 지금 현재 시장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하루 만에 끝난 공매도 약발의 혼란 가중.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의문이 들죠. 정말 공매도 금지가 증시 상승에 도움이 될까? 라는 의문이 드는 시점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이런 가운데 이어지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어떤 이슈냐면 이게 공매도 금지를 지금 왜 하필 시키냐? 지금 보수 진영에서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 총선 내년에 있을 4월에서 5월에 있을 이 대한민국의 총선 직전에 표를 얻기 위해서 정책을 펼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사실상 이제 공매도 금지는 단기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감소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어서 사실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정말 이 공매도 금지가 정말 증시에 도움은 되는지 정말 증시를 끌어올리려는 생각은 있었던 건지 그냥 단순히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에 지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 드는 시점이에요.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당장에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매도 금지는 당분간 단기적인 증시 앞으로 연말까지는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뭐냐면 공매도의 특징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원래 공매도가 계속해서 시행됐을 때는 특징이 뭐냐?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주식의 버블을 방지합니다. 공매도란 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빌려다가 가지고 와서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먼저 매도를 때려버리는 것이 이게 공매도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는 주식이 하락하는 것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이 상품들이 더욱더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에 주식의 버블을 방지해요. 과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과하게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매도 금지가 시행되게 되면서 이 공매도의 장점이었던 주식시장에 버블이 끼는 걸 막는 이런 이 현상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제는 간단하게 말해서 이젠 거품이 끼기 딱 좋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는 공매도 금지 이슈로 인한 단기 쇼커버링 현상의 증시가 단기적으로 상승했었죠. 그죠? 이게 첫 번째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거고요. 어제 특히나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밑에 거입니다. 금지 기간 동안 거품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이 그전에는 공매도가 자꾸 일어나게 되면서 거품이 끼지 못하게 막아주는 효과를 가져가는데 이제는 충분히 거품이 낄 수 있는 현상들을 만들어주게 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거품이 낄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됐다고 해서 모든 주식에 다 거품이 끼진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품이 끼게 하려면 적어도 뭔이 있어야 돼요? 호재가 있어야겠죠. 뉴스가 있어야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품이 끼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실 것은 바로 호재에 민감하게 주가가 상승하고 거품이 그대로 껴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 호재, 어떤 호재의 뉴스가 있는지, 이 뉴스가 언제 터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투자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확한 이슈 일정, 이미 고정적으로 나온 일정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설명해 드려요. 우리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호재성 뉴스 말고요. 고정적으로 기업 혹은 기관 혹은 정부에서 내놓은 정확한 정책, 정확한 투자 일정, 정확한 생산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를 하시면 단기적인 수익을 보기 딱 좋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시장 굉장히 이슈에 예민한 게 느껴지는 게요. 요즘 가장 잘 올라간 주식 뭐죠? 빈대 관련주예요, 여러분들. 특이 종목 들어가 보면요. 지금 시장에서 상한가를 치고 있는 뭐 경농 이런 것 종목들, 경남제약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보시겠습니까? 경남제약하고 경농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예요. 이런 빈대 관련 종목들 물론 빈대가 최근에 없었던 게 생기면서 긴급적으로 정부가 나서고 있는 것도 맞긴 한데요. 이렇게 뭐 상한가 갈 정도인가요? 그죠? 경남대학 저가에서부터 몇 퍼센트 급등했는지 아세요? 주가가? 벌써 100%다 돼갑니다. 1, 2, 3, 4, 5, 6. 6거래일 만에. 미쳤죠, 여러분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거품이 끼기 좋은 이슈에 굉장히 잘 반응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포스코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종목들을 찾으시는 분들은 역시나 이렇게 이슈 일정에 명확하게 있어서 존재하면서 같이 반응하면서 올라갈 주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특히 2023년도는 거의 다 슬슬 끝났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지금 내년도에 아마 이건 체크하신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내년도에 가장 주목되는 전기차 관련된 일정들을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미 나와 있는 뉴스 중에서 명확한 이슈들만 골라왔습니다. 총 세 가지의 이슈가 있었어요. 첫 번째, 환경부 순환 경제 가속, 전기차, 폐배터리 등 7개 품목 규제 면제. 이게 정부 정책 이야기죠. 그리고 현대차의 움직임입니다. 현대차 미국 전기차 공장 2024년도 하반기 가동 변경 없다. 뭐 최근에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면서 전기차 공장 뭐 좀 수요를 줄인다, 뭐 배터리 공장 뭐 짓는 거 뭐 취소한다 이런저런 이야기 있었는데 현대차는 막힘없이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양산 목표 KG 모빌리티 BYD와 손잡고 한국에 배터리 공장 짓는다. 뭐 한국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 KG 모빌리티의 움직임도 좀 특징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2024년도에 아직 나오지 않은 뉴스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지금 거의 확정시되는 이슈는 이렇게 총 세 가지의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면서 관심 종목들을 찾아볼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 이슈들 중에서 뭐가 가장 매력적이어 보이는지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판단하기에.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환경부 순환경제 가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 볼게요. 환경부는 순환경제 가속, 전기차, 폐배터리 등 7개 품목 규제를 면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보면 사실 이해가 안 되죠. 밑에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순환 이용 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지하기로 한 건데요.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이게 중요하죠.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등 총 7개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의 폐배터리의 경우 폐배터리를 셀 단위로 분해 없이 본래 성능으로 복원해 재사용하거나 에너지 저장 장치, 비상 전원용 공급 장치 등을 제품으로 재제조하는 등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순환 자원으로 분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조금 더 활용 방안을 넓혀준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친환경에 도움이 되는 지금 이제 폐배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책적인 보조금이라든가 세금 혜택 등들 받을 수 있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폐배터리 시장을 키우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해당 정책이 202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주목받을 만한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겠습니까? 폐배터리를 이용해서 새로운 저장용 에너지 장치 그리고 비상전원용 공급 장치 같은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주목받게 되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ESS라고 해당 이 ESS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세대 전력망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복잡하게 써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뭐냐면 만약에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있으면 이 공장에서
원래는 전기를 발전소를 통해서 끌어왔습니다. 뭐 이게 풍력 발전이든 화력 발전이든 원자력 발전이든 발전소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받았는데요. 예, 전기를 공급받았다라고 해봅시다. 전기를 공급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발전소를 통해서 모든 전기를 공급받기보다 자치적으로 공장에 옥상에 뭘 설치하는 거냐면 태양광 패널 혹은 뭐 풍력 발전 요런 것들을 설치하고 태양광 패널 혹은 풍력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기를 따로 배터리 저장 장치 ESS를 통해서 저장시켜 놓는 거예요. 요걸 저장시켜 놨다가 나중에 지금 현재 공장에 전력이 필요할 때 끌어다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발전소에서 공장으로 보내는 전기 지금 이제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도 아낄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은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게 되면서 ESS의 지금 현재 계속되는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ESS가 요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체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생산해서 전기를 저장시켜 놓는 요 구조 자체를 ESS라고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ESS가 이제 곧 시행되기 직전이다.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도입하기 직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런 것들을 누가 제일 잘하냐? 테슬라가 제일 잘합니다. 예, 테슬라 옥상에 보면 태양광 패널이 쫙 깔려 있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어요. 각자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게 이렇게 ESS를 도입한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거고요. 뭐 전기차 생산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파워로직스라는 기업이 현대차의 폐배터리 재사용 ESS 재료를 타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목이 좀 건조해서 잠깐 촉촉하게 하고 자 다시 이어갈게요. 해당 기업은 파워로직스 현대차 폐배터리의 재사용 ESS 생산한다.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 SK온, 현대차그룹 등 국내 배터리 기업과 완성차 기업이 합류했다.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폐배터리를 사용하는 그룹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들 중에서 파워로직스는 국책과제 및 고객사와의 협업을 진행하며 ESS에 적용할 수 있는 BMS를 개발하는 등 관련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에서 폐배터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ESS 재사용을 구축할 때 파워로직스가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파워로직스도 또 매력적인 기업으로 보이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두 번째 뉴스, 미국 전기차 공장 2024년도 하반기 가동 변경 없다. 본격적으로 현대차가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지어놓고 생산에 나서겠다는 얘기죠. 보겠습니다. 현대차 미국 전기차 공장 2024년도 하반기 가동 변경 없다. 잠깐의 허들은 있어도 전기차 시장은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변경 없이 빠르게 공장을 지어놓고 생산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현대차가 내비쳤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조지아주의 지금 현재 브라이언 카운티의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 그룹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를 짓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공식을 개최해서 2024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 30만 대 전기차를 생산하는 미국의 IRA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그래서 해당 전기차를 만든다라는 이슈가 나와주고 있죠.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제가 영상들을 찍을 때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전기차의 키포인트는 뭐냐? 지금 저가형 전기차입니다. 어떻게 자동차를 전기차를 싸게 만들어서 복을 팔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도입하기 시작한 게 테슬라를 따라서 본격적인 제조 공정의 변화를 주고 있죠. 현대차 테슬라의 제조법 하이퍼캐스팅 기술을 도입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현대차 노사 미래 동반 성장 특별 협약을 마련. 차체 정량화를 위해서 알루미늄 바디 확대 적용. 지금 2023년 말까지 부지를 확정하고 2024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생산 공장 건설 추진하고 2026년부터 양산을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걸 보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착공식이 들어가기 시작한 시기가 2024년도 한 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20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해서 지금 이제 짓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하이퍼캐스팅을 기술을 도입하는 건데 이 시기가 딱 어느 시기죠? 지금 미국의 전기차 공장이 지어지는 시기랑 딱 맞물리죠. 그죠? 현대차 전기차 공장 2024년 하반기 가동 시작한다라는 내용을 보이시죠? 그래서 타이밍이 지금 이제 엇비슷한 걸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이퍼캐스팅 기술을 국내에서 먼저 도입해보고 바로 미국에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실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하이퍼캐스팅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주 라이트 메탈이라는 기업이 매력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여러분들께서 하이퍼캐스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옛날에는 대략적으로 한 800개 정도의 부품을 들여서 차체, 뼈대를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자동차가 있으면 이렇게 뼈대가 있잖아요. 뭐 타이어를 제외한 이런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들은 각각 용접을 하거나 볼트 너트를 잇는 등을 해서 다양한 부품들을 이어가지고 자동차 차체라는 걸 만듭니다. 자, 근데 이걸 한 번에 찍어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부분을 다 찍어낼 수 없겠지만 이걸들 과거에는 800개 정도의 부품을 잇는 작업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 20개 정도의 부품으로 나눠서 20개 정도의 부품으로만 연결하면 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적 좀 쉽겠죠. 여러 가지로 부품이 쭉쭉쭉쭉 나눠진 거에 반해서 공정도 줄어들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볼트 너트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강성도 세지는 데다가 추가적으로 무게까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면 심지어는 이 제조 비용도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대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저가형 전기차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줌 라이트 메탈이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근에 굉장히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한줌 라이트 메탈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나 간단히 보겠습니다. 1987년도 설립된 한줌 라이트 메탈은 지난 35년간 고도의 알루미늄 주조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외 주요 완성차 업체에 경량화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차량 부품 제조 기업이다. 한주라이트 메탈은 일반적인 알루미늄 주조 공법인 중력 주조, 저압 주조, 고압 주조 기술의 생산성 및 내구성과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다양한 주조 공법을 개발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었죠. 특히 전자 교반 고압 주조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해당 기업은 현대 기아차, 르노 코리아 등 국내 대기업을 물론 GM, 포드, 닛산 등 해외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고객사를 두고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런 기업이 앞으로 현대차가 하이퍼 캐스팅 기술을 도입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같이 해당 기업을 기술을 고민하고 직접적으로 생산해서 납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현대차 고객사였던 한주라이트 메탈이 같이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겠죠. 그래서 아마 이게 2024년도에 현대차의 변화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LFP 배터리를 제외하고는 이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이게 가장 큰 미션입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래서 관련된 기업 한줄 라이트 메탈 잘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 이슈는 2024년도 양산 목표 케이지 모빌리티입니다. 우리 쌍용 자동차가 최근에 케이지 모빌리티로 변신했죠. 토레스 자동차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BYD하고 한국에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유가 뭐겠습니까? 배터리를 공급받기 위해서인데 이제 KG 모빌리티가 자체적인 배터리 기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에 있는 BYD를 끌어와 가지고 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을 해서 자동차에 탑재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저가형 배터리를 위해서 이런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현재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BYD하고 개발 협약을 맺어서 실제 적극적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고 토레스 EVX와 2024년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인 지금 현재 제로 100에 탑재돼 추후에 개발하는 차종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2024년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새로운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2024년도에 이슈가 몰려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LFP 배터리 관련된 종목인 탑머티리얼 어제도 설명드린 바 있죠. 중요한 기업입니다. 자, 근데 그럼 이들 중에서 누가 제일 매력적일 것 같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단연코 이슈로 치면 저는 한주라이트 메탈이 매력적일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꼽자면 정말 하나만 꼽자면 한주라이트 메탈이 매력적이어 보여요. 왜냐하면 어제 영상에서 보면 제가 LFP 배터리 관련 종목으로 탑머티리얼을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탑머티리얼이 주가가 꽤 그래도 높은 편이에요. LFP가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라는 게 사실 작년부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요. 최근 주가가 박살날 때에도 오히려 빨리 반등했습니다. 가장 빠르게 반등한 편이기도 했었거든요. 이미 반등이 나올 대로 나온 시점이라서 이 자리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눌림목 자리에 모아 가시는 건 괜찮은데 단기적으로 가장 빨리 급반등이 나오면서 상승이 크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엄청나게 큰 파동을 바라기는 어렵다. 자, 그렇다면 좀 큰 파동을 바라려면 어떤 기업을 잡아야 됩니까? 매력적인데 저가 있는 종목들 봐야겠죠. 한줄라이트 메탈을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기존의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상승한 뒤에 고가를 찍고 나서부터 쭉 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증시에서 빠지진 않았지만 잘 버텨주긴 했지만 올라서지도 못했고요. 주가가 지지부진한 바닥권 자리에 있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이 해당 기업의 최저점 자리인 3,500원 부근에서 현재 놀고 있거든요. 3,500원에서 3,400원 사이에서 현재 주가가 놀고 있기 때문에 저가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하이퍼캐스팅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했을 때 현대차가 도입해서 생산을 준비한다. 공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2024년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했죠. 착공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주목받기 시작하면 저는 한번 전고점 부근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파동이 나올 정도의 강한 파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주라이트 메탈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여지니까요. 관심주 넣어두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탑머티리얼도 괜찮고요. 앞서 설명해 드렸던 종목 중에 지금 현재 제가 ESS 관련 종목인 파워로직스도 물론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사실 ESS는 이슈가 좀 약할 것 같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좋은 현대차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한주라이트 메탈이 가장 매력적이어 보이니까 해당 종목을 관심 두시고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되셨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영상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집을 준비했다라고 설명드렸죠. 이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자료집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집을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해당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고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무료 아침 시황, 무료 테마주 정리 자료를 무료로 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 스토어를 통해서 얻어가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우측 상단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이재진의 상한가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설치 버튼 누르시고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상한가 랠리 메인 화면인데요. 들어오셔서 급등 추천주, 시황글, 자료들 다양한 자료들을 여러분께 무료로 매일매일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급등 추천주 보시면 매일매일 추천 종목들 나눠드리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시죠? 여러 차트가 이뻐 보이는 종목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가시고요. 매일매일 아침 시황, 장전 시황이라고 해서 해외 증시 주요 지표들 어떤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지 매일 아침에 10분 정도만 확인하면 오늘 시장의 모든 정보를 싹 다 알 수 있게 정리해놨습니다. 해당 자료 꼭 보시고요. 다양한 자료들을 올려드리지만 특히 중요한 거 급등 추천주 들어가셔서 세 번째 공직을 해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2023년도 2배 급등 총정리 자료집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집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좋습니다. 모든 자료들 무료로 100%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땡큐.